오케이. 자, 그럼 이제 상대적, 절대적 개념을 알겠다. 그럼 절대적 단어는 뭐냐면 누가보다 딱 차이 나는 거야. 절대적 기준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그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어려운 말 가면 항상 밑에 예가 나온다고요.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자, 예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럼 이 예를 들었다는 것 자체는 벌써부터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겠다. 그럼 이런 글이 나오면 여기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예를 거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글을 잘 읽는 학생들의 특징이야. 졸지 마라. 어렵다. 자,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그러면 자, 차이 자체는 대상 그 자체야. 그러면 자 보세요. 요 말을 봐봐. 차이 자체가 대상 그 자체로서 절대적 다름이고, 다음에 개념적 차이는 종차로서 상대적 다름을 얘기한다.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반드시 구분을 시켜 놨어야 돼, 문제 풀 때. 그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소금의 보편적 특성은 짠맛이나 흰색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소금과 설탕의 맛을 비교. 보세요. 소금과 설탕의 맛을 비교한 게 바로 이게 종차야, 종차. 아까 종차적, 비교적, 종차가 되는 거잖아. 그죠? 비교하거나 소금과 수치의 색깔을 비교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 즉 소금은 다른 대상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소금의 개념적 차이가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지. 그럼 자 여기서 뭐야? 바로 상대적 비교를 통해 소금의 개념적 차이가 형성된다. 그래서 바로 이게 뭐야? 상대적. 이게 바로 아까 했던 조익이잖아. 서로 상대 비교해보는 거지. 그죠? 그런데 소금이라는 개념으로 동일하게 분류되는, 자 그러면 소금이란 개념. 그럼 벌써 이 소금 자체가 뭐니? 벌써 개념이지. 그럼 소금이 뭐니? 이게 개념이라고 나와 있네. 자, 이 뭐 소금이 뭐라고? 개념이라고. 그럼 소금이 개념이네. 우선 여기서 소금이 개념이라고 얘기해서 분류되는 각각의 입자들은 그 입자마다 염도와 빛깔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소금 입자들은 다른 소금 입자보다 조금 더 짤 수도 있고 흰색이 조금 더 밝을 수도 있다. 이때 각 소금 입자가 가지는 염도, 빛깔, 고유한 정도 차이에 해당하는 특성이 바로 개별 소금 입자들의 개별 차이인 것이다. 그럼 자, 소금 입자가 뭐라고? 소금 입자가 바로 뭐라고? 차이 자체래. 차이 자체. 그러면 소금은, 자 기억은, 소금은 옆에서 개념이라고 말했고, 소금 입자는 자 보세요. 염도, 빛깔, 고유한 정도 차이는, 보세요. 염도, 빛깔, 고유한 정도 차이는 되게 객관적인 기준이거든. 자, 소금 입자를 딱 봤을 때 얘는 얘보다 덜 달다는 것은 상대적이겠지만, 아니 얘는 모양이 삐쭉삐쭉하다, 얘는 둥글둥글하다, 이런 입자들 크기는 객관적이잖아. 자 보세요. 얘가 만약 소금 입자를 현명으로 보니까 막 이런 입자고, 어떤 소금은 뭐야? 요런 입자 갖고 있어. 그러면 딱 봐도 얘는 뾰족한 입자고 얘는 둥글둥글 입자잖아. 얘는 누가보다 뾰족하잖아. 객관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소금 입자는 뭐라고? 결국은 차이 자체라고. 그러면 차이 자체니까 그러면 얘는 소금 입자가 되겠지. 그러면 소금 입자는 뭐라고? 차이 자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소금 입자가 차이 자체라고 그랬다면,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요만 봐. 요거 절대로 같은 말 절대 쓰지 않아. 쓰지 않는다. 보세요. 소금 입자가 차이 자체다. 그런데 아까 차이 자체는 뭐라 그랬니? 절대적 다름이야. 절대적 다름이 뭐라 그랬니? 대상 자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차이 자체가 뭐가 똑같다고? 절대적 다름이고, 절대적 다름이 또 뭐라고 이게? 그 대상 자체라고. 그 개별 대상 자체라고. 대상 자체라고. 이렇게 말을 연결시키면 35번 문제 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35번 답이 보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 35번 우선 나도 아직 연주까지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같다는 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같다. 철학 지문, 내가 그때 얘기한 철학 지문은 절대로 문단이 바뀔 때마다 절대로 같은 말 안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철학 지문을 잘 읽는 방법은 이게 같은 단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눈의 센스가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같은 동그라미 치고 같은 세모는 같은 세모를 쳐야 이 세모끼리 서로 바꿔버린단 말이야. 문제 되는 사람은. 이게 철학 지문의 특징이라고. 이거 내가 몇천 번 얘기했었잖아. 수업 시간에도. 다 까먹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수업 없었더니 여러분들. 대부분 다 문제 풀이만 해주시지. 비문학 수업은. 제가 아까 얘기했었지만 늦게 들어오면서 못 들었겠지만 우리 학원에서 올해 대학 수능 시험 아직 내가 결과를 못 받았지만 내가 혹시나 싶어 7명한테 내가 추천해서 7명한테 전화했거든 어제. 근데 그 중에 4명이 1등급이 나왔어 우리 학원에서. 나머지 학생 아직 전화하지 않았어. 입시 시험 처리니까 수시 때문에. 하지만 결과가 대단히 좋아요. 걔네들 비문학 많이 하는 학생들이 특히 이번 결과 되게 좋았어. 그래서 아직 전화를 다 하나 했지만 7명만 샘플로 전했는데 그 중에 4명이 1등급이 나왔어 우리 학원에서. 그 중에 4명이. 하나 최고 점수가 94점인가? 아직까지는 94점. 아직까지는. 걔가 풍덕고등학교. 아직까지는. 그리고 89가 좀 3명이고. 아직 나머지는 아직 전화하지 않았어요. 특히 여학생들은 전화하지 않았어. 걔는 좀 민감하거든. 걔네들. 좀 나중에 좀 물어보려고. 남학생한테만 물어봤는데 남학생인데 4명이 1등으로 나왔다는 거야. 한 명은 또 수지고고. 김태모라는 학생. 걔는 수지고. 걔는 89점. 1등급. 원래 걔가 2등급 3등급 학생이었거든. 1등급 나왔다. 비문학 열심히 했었어요. 1년 동안. 비문학 열심히 하면 등급이 나와요. 고3 되면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기분이 조금 좋아요. 이번에 우리 학원에 기존 풍독 학생들 좀 약간 좀 두각을 좀 드러낼래 이번에는. 자, 볼게요. 풍독고 랑 수지고랑 이렇게. 성복고는 아직 결과 발표하지 않아 물어보지 않았는데 단학교로 아까 물어봤고 상용보다 더 1등급이 나왔나? 봅시다. 전화 안 해봤네. 볼게요. 자, 그러면 들려주는 개념적 차이. 자, 이거 아까 동그라미였죠. 개념적 차이로는 대상만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이 파악될 수 없다. 없다고. 아까 절대적 차이는 아까 세모였잖아. 없다고. 그죠? 자, 다음에 왜냐면 개념적 차이는 다른 대상과 비교를 통해 파악된 결과로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이어서 그 과정에서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된다. 그러니까 뭐니? 자, 그래서 고유한 특성이 무시된다고 같은 얘기잖아. 뭐 삐죽하다 동그라다 이거 다 무시된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는 소금은 얘보다 달아 짜. 여기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지. 또한이죠. 둘레즈는 개념이 개별 대상들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상을 개념에 포섭시키는 상황이나 개념에 맞추어 세상을 파악함으로써 세상을 오로지 개념의 틀에 가두는 상황을 우려했다. 아까 했던 거잖아. 우리 아까 비판한 거잖아. 자, 무슨 말이냐면 개별 대상들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상을 개념에 포섭시켜버린 거야. 자, 이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한국 소금이 있어. 한국 소금이 있는데 자, 설탕보다는 짜다는 걸 했어. 이게 아주 짜. 아주 쓴맛이 나는 짜다가 있어. 쓴맛 짜다 한국 소금. 예를 들자면 근데 히말라야 소금을 봤어. 히말라야 소금을 봤어. 빨간 소금을 봤는데 얘도 그게 그냥 포섭시켜 버린 거야. 얘도 아마 쓴맛 나겠지. 이렇게 그냥 규정시켜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 맞춰버려 세상에. 그럼 쟤도 아마 쓴맛 날 거야. 그럼 맛보니까 쓴맛 나냐 안 나냐. 단맛이 나는 소금도 있다 얘들아. 소금 중에 단맛이 나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제일 좋은 소금 3위 안에 우리나라 소금이 들어가죠. 그죠?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세계 3위 소금 가장 제일 좋은 소금이죠. 그죠? 그래서 소금에도 우리나라도 세계 3위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청정 소금이 아주 제일 좋은 소금이에요.
히말라야 빨간 소금, 이제 돌에서 나는 소금이니까 특이해서 사는 거지. 소금 안에 함유량, 미네랄 함유량은 우리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 소금이 되게 좀 맛이 달아. 근데 좀 짠맛 나는 소금은요, 정제가 덜 될 거라 중국 소금이야.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추는 거야. 얘도 짜겠지 이렇게. 이것을 우려했다고, 비판했다고. 그죠? 왜냐하면 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미리 정해둔 개념에 부합하는 개별 대상은 좋은 것으로, 그렇지 못한 것은 나쁜 것으로 규정해보는 개념의 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폭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잖아. 보세요. 자, 아까 예를 들면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학생인 거야. 게임하면 안 돼. 이성 친구 사귀면 안 돼. 더군다나 음주, 술, 담배 피면 안 돼. 학생 다 와야 돼. 하고 개념 딱 만들었어. 누가? 어른들이. 그런데 너 게임 PC방 갔지? 넌 나쁜 아이야. 저리 꺼져. 이게 뭐야? 폭력이 되거든. 이 친구들한테. 얘는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준을 보냐고. 그럼 결국은 그 폭력이 되어버려. 바로 그 또 일종의 폭력이 발생이 되는 거지.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폭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 자, 이거는 개념적 차이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오늘 수업만 잘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한편,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 이거 가로 2번이죠. 아까 가로 1번 안 됐네. 자, 차이 자체는 다 세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작용의 원리를 반복과 강조의 용어로 설명했다. 그래서 반복은 같은 세모 칠게. 요게 1번 하자. 반복은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들레즈가 말하는 반복이란 되풀이하여 지각된 강도의 차이를 통해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또 강도란 말이 나오죠. 강도가 또 나오네. 강도란 정량하기 힘든 개별 대상의 고유한 크기이자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 뭔 말이야? 말이 어려워 이렇게. 정량하기 힘든, 즉 형태를 만들기 힘든 개별 대상의 고유한 크기이자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이다. 그러니까 말하면 강도가 뭐니? 감각적 경험이다. 경험이 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감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비문학 그려서 감각이 나오면 그냥 해석할 때 시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원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감각인데 우리가 계속 시각을 계속 반복하면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반복과 강도가 조금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죠. 그러면 밑에 이제 그 예를 들어 나오잖아. 그럼 예를 통해 거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읽어보자. 뭐라 그러는지. 자, 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피아노로 같은 악보를 반복한다. 자, 띵동동 반복해. 연주한다면 각각의 연주는 결코 동일할 수 없으면 지금 이 연주는 뭐에 대한 예가 되겠니? 차이 자체에 대한 연주가 되겠지. 그지? 그럼 이 연주는 자, 결국 이거는 차이 자체에 대한 거야. 아이고, 아까 내가 지워버렸네. 우리 아까 내가 지워버렸네. 아까 기억이요? 이거 왜 지웠지? 아까 기억은 뭐였지? 소금은 개념 자체가 나왔고, 아까 소금 있잖아. 아까 뭐였니? 내가 지웠지만은 얘가 바로 개별 대상이라고 그랬죠? 개별 대상. 대상은 뭐라 그랬니? 절대적 다름이라고 그랬죠? 그죠? 얘가 개념 차이였죠? 얘가 절대적 다름이고, 절대적 다름이 아까 뭐라 그랬니? 바로 대상 자체라고 그랬죠? 대상 자체라고 그랬죠? 그럼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연주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연주도 뭐니? 개념 차이고, 개념 차이는 절대적 다름이고, 이거는 뭐가 돼? 대상 자체가 되겠네. 어차피 지금 이 연주가 여기 있는 예를 좀 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결코 동일할 수 없으며 연주가 반복될수록, 자, 이거 반복되죠? 반복될수록
연주자, 관객 모두 연주마다의 서로 다른 강도를 느끼겠죠. 이 서로 다른 강도라는 게 뭐니? 서로 다른 감각적 경험이 되겠죠. 그죠? 이게 뭐니? 서로 다른 경험이 되겠죠. 서로 다른 감각적 느낌이 되겠죠. 감각적 경험이 되겠죠. 자, 봅시다. 내가 애국가를 내가 말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게 반복해. 그래서 너희들은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와 세 번 들을 때 똑같은 느낌이 들겠니? 느낌이 들겠니? 다르지? 그 느낌이 바로 강도라고. 강도. 그 감각적 경험, 느낌. 그럼 얘는 강도는요, 어떤 느낌을 할 때 느낌 이게 느낌은 서로 다 다를 거 아니야. 네, 느낌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반복과 강도가 바로 그 개념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그 자체가. 자, 그래서 즉 각각의 연주는 차이 자체를 드러내게 된다면 각각의 연주가 연주가 뭐라고? 연주가 바로 차이 자체라고. 다시 설명해 주거든요. 그 차이 자체라고. 차이 개념 차이라고. 연주 자체가. 이처럼 둘레지역의 차이 자체란 반복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강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네. 그러면 요 문제에 대한 답이니까 요 문제 몇 번 문제니? 35번 정답은 기억은 개념이고 니은과 디귿은 개념 차이고 개념 차이를 말하면 뭐라 그랬냐? 대상 자체라고 했죠. 대상 자체. 그러니까 정답은 35번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겠지. 개별 대상이 바로 대상에 해당된다. 바로 대상이 바로 개념 대상이니까. 개념 대상, 이거 대상 그 자체 대상이 바로 이게 바로 개념 차이가 되는 거야. 대상.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그다음 일반적으로 인간은 의사소통을 위해 서로가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을 필요로 하며 개념을 통해 형성된 인간의 지식 체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념은 필수적인 것이다. 뭐니? 개념의 필요성이 되는 거죠. 개념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바로 개념의 의의가 되겠죠. 제가 필요성은 의의라고 그랬죠. 항상 들레주도 개념의 기능을 부정하진 않았어. 그래, 개념도 필요하면 인정. 그래서 얘도 부정하지는 않았어. 그래, 맞아, 인정할게. 다만 들레즈의 철학은 개념을 최고 가치로 숭상하면서 이 세상을 개념으로 온전히 규정하려는 기존 철학자들의 사상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며 철학의 시선을 개념에서 현실 세계 대상 자체로 돌리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얘는 뭐니? 둘레즈 철학의 의의잖아. 의의. 이 의의라는 뜻 알아두라고 그랬죠. 의의는 가치, 중요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의의가 나왔으니까 34번 정답은 뭐가 되겠니? 보시면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고 끝에 의의를 얘기하고 또 가운데 예를 들었잖아. 답 1번이지. 다 설명했던 거네. 35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그랬죠? 36번 개념의 폭력이 뭐라 그랬니? 왜 기존 것을 맞추냐 이 말이야. 왜 고유한 특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고유한 특성만을 자 옳지 않는 거야. 옳지 않는 건데 아까 그랬죠. 개념의 개별 대상을 포섭시키는 거야. 즉 소금은 쓰다 짜고 쓰다. 그러니까 너도 짜고 쓰겠지. 포섭시키는 거야. 그 개념에 맞춰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고유한 특성은 이거 좋은 거잖아. 고유한 특성은 바로 차이잖아. 차이를 중요시하는 것은 개념 폭력이 아니고 이거 누구 얘기니?
들레즈 얘기야. 들레즈의 주장이잖아. 이건 들레즈 주장인데 그래서 이 개념의 폭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들레즈는 오히려 반대로 정답은 3번이지. 고유한 특성을 존중해 주자는 얘기인데 이걸 이유지가 정답은 3번이지. 37번 37번. 자 보세요. 자, 얘들아 봐봐. 두 냉면의 차이를 비교했죠. 자, 두 대상을 비교했습니다. 이거 뭐니? 이거 무슨 차이니? 차이 종류 중에서 바로 이게 개념적 차이죠. 개념적 차이잖아. 이게 바로 종차네, 종차. 아까 종차가 뭐라 그랬니? 냉면에는 자 보세요. 냉면에는 평양냉면과 갑자기 냉면 붙이네. 함흥냉면이 있다고 쳐보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건 바로 이게 종차라지. 종차 맞지? 종차를 비교하는 거 내가 아까 무슨 차이라고 그랬니? 개념적 차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아까 동그라미였잖아. 그런데 절대적 다르면 우리 아까 이거 무슨 차이라고 그랬니? 이거 차이 자체라고 그랬지. 얘는 세모잖아. 그러면 얘는 개념적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애는 차이 자체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A를 차이 자체를 알게 된 것으로 여기고 있죠. 너는 왜 차이 자체를 여기니? 그것은 들레즈 견해와 맞아 안 맞아? 안 맞다가 되겠지? 왜? 얘는 실제로 뭔데? 얘는 개념적 차이인데 너는 차이 자체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안 맞는 거지. 정답이 2번이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녹화 시켜놨으니까 또 이해가 안 되면 녹화 한번 들어보세요. 아셨죠? 계속 녹화하고 있으니까 대신 한 번만 잘 들어. 이거 한 번만 잘 들으면 돼. 어차피 여기서 분명히 시험 문제 낸다고 그랬으니까 나오겠죠? 비문화 반드시 한 지문 이상 나옵니다. 자, 헤겔은 세상을 개념적으로 파악했대. 야, 그래서 변증법을 이용했대.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겠니? 개념주의자가 되겠네. 그럼 얘는 헤겔은 들레즈가 싫어하는 개념주의자가 되는 거야. 들레즈가 싫어하는. 왜? 개념적으로 파악한다 그랬으니까. 가령 아인슈타인이라는 개별 대상은 남자 과학자 등과 같은 더 많은 개념들을 활용한다면 완벽하게 규정될 수 있다고 본 헤겔 변증법의 해결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규정하는 걸 규정. 그러니까 뭔가 개념을 다 규정시켜버리는 거죠. 이건 개념주의자가 되겠죠. 자,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크 스크린을 통한 대량 인쇄 작업을 거쳐 공장에서 한 가지 상품의 동일한 이미지를 작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작품들은 언뜻 보면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윤곽선이나 번짐이나 색상에서 조금씩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 이렇게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앤디 워홀의 작업은 같음을 생산하는 같음 생산. 이게 뭐니? 반복이죠. 를 통해서 그죠? 어떤 결과물도 같을 수 없다. 같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같지 않다고 차이를 인정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아까 뭐가 되겠니? 바로 반복을 통한 강도 차이가 있는 거지. 반복을 통한 강도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네. 그지? 그럼 얘는 강도 차이가 있잖아. 보세요. 조금씩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아까 했잖아. 느낀다. 이거 말해서 느낀다. 우리 뭐라니? 이거 강도라지. 강도가 차이 난다. 이거잖아. 얘는 반복을 통한 강도 차이를 들은다는 거지. 그렇다면 자 3번 보겠습니다. 앤디 워홀은 같음을 생산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이게 바로 뭐니? 반복이죠. 반복을 통해서 제작한 결과물을 강도가 지각될 수 있어. 동일한 강도니? 동일한 강도가 아니라 그랬지. 강도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 그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 아까 본문에도 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 본문에서도.
그 정답은 3번.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비문학, 그 어렵다는 비문학 3개를 다 끝내봤습니다.